수준 높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준 낮은 세 남자가 모여 펼치는 영화 이야기, 저희는 삼삼무비입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새롭죠? 새롭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어때? 솔직히 느낌을 너가 좀 얘기해. 아니 나는 사실 몰래 연습을 좀 했어요. 아, 어디서? 마음속으로? 아니 멘트는 처음 뱉었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 더 열심히 하도록. 다음부터 감독 맞는 사람이 하기로 하죠. 네, 그럽시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 하기로 했던 영화가 덩케르크였는데, 제가 감독을 맡고 덩케르크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덩케르크 영화 하나만으로 뭔가 하기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전쟁 영화 끝판왕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함께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가져왔었어요. 아, 좋아요. 발음이 세죠. 네, 좋습니다. 또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죠? 옥자가 업로드된 지가 벌써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딱 됐죠. 아, 나는 옥자 저번에 할 때 우리 그 구독자가 한 40몇 명?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다음 방송할 때는 구독자 수가 한 50은 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48명이더라고. 엄마 아빠 가입할까? 아, 나도 엄마 아빠 걸로 지금 구글 하나 계정을 파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 가족 거 다 같아. 만들면은 50은 그냥 넘기지. 그치, 48이거든 지금. 우리가 귀찮아서 50 안 넘기는 거지, 그치? 맘만 먹으면 어. 충분히 넘기죠. 뭐 영화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갑자기 너무 빠른가요? 사담을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번 영화를 봤을 때 역시 베테랑 나랑은 뭐지 취향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있던 것 같거든. 영화가 완전 달라, 얘랑 나랑 보는 게. 보는 게 되게 달라. 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봄날은 간다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게 나왔잖아. 그래서 나도 그걸 취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존중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찔려가지고 지금 저질환하고 있어 지금. 전쟁에서도 갈릴지 몰랐어, 똑같이. 사실 이제 덩케르크를 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관객분들도 좀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넌 어때? 나는 솔직히 태진이 편이야. 나도 항상 그래. 한 명 더 모집해야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저희 삼삼무비는 3명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무조건 좋다, 막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바 자체가 솔직히 뭐 여기 태진이는 또 되게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호돌이는 또 좋다라고 많이 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영화를 어떻게 좋게 또는 뭐 어떻게 안 좋게 뭐 봤냐라는 얘기와 함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영화 두 개 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잖아. 근데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영화 덩케르크는 처음에 독일이 프랑스 침공하고 그 프랑스 연합군들이 40여만 명이 포위당한 채 이제 덩케르크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건데, 거기서 최소한의 피해를 통해서 철수한 다이나모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초반에 나왔던 전투씬이 그 디데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프랑스 해변에서 일어났던 철수 상륙 작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 덩케르크 다음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 거야? 그치, 좀 연차가 있기는 한데 같은 2차 대전 안에서 프랑스 해변에서 있던 일이더라고.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덩케르크는 아까 말한 대로 덩케르크에서의 철수 작전을 통해서 영국과 연합군이 이제 반격할 여력을 만든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일단 덩케르크의 시작은 주인공인 토미가 속한 6명의 분대가 나오는데, 갑자기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 총격에 주인공만 빼고 다 죽잖아. 그 다음에 이제 토미만 살아남아서 해안에 도착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는 바다에서 철수 작전을 기다리는 병사들이 있는 거고, 그게 잔교에서의 이야기고, 이제 바다에서는 개인 보트를 끌고 오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하늘에서는 톰 하디가 이제 비행기를 이끌고 독일군 전투기와 싸우는 거를 그려내면서 이제 영국과 연합군이 철수하는 작전에 대해서 그리는 이야기지.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말 그대로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영화야. 나는 처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봤을 때 라이언 일병을 왜 구하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어. 영화 앞에 설명을 보면은 라이언 형제가 4명이야. 근데 4명 다 이제 전선에 배치가 됐었는데 형 3명이 전부 전사를 하면서 이제 막내 라이언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이 마지막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이제 톰 행크스한테 내려가지고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사투를 그린 이야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기로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영화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덩케르크는 사실은 딱 한 가지만을 다룬 영화라고 난 봤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 영화에서 다룰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전쟁은 굉장히 참혹한 것이다. 혹은 뭐 그 전쟁에서 수많은 어떤 생명들이 무고하게 이제 죽어나가기도 하고, 혹은 어떤 그 안에서의 뭐 생존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꼭 희생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덩케르크는 조금 특이하게 이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오직 생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룬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에 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생존도 있지만 전쟁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영화 초반부에는 30분 동안 이제 진짜 전투만 한단 말이야. 이게 오마 해변 상륙신인데 이 장면이 영화 역사상 통틀어서 전쟁 시퀀스를 가장 리얼리티하게 살린 장면으로 알려져 있지. 뭔가 이상하네. 아무도 몰라. 장병들 막 팔이 날아갔는데 자기가 막 팔을 다시 주워서 가져가고. 무섭더라고 나는 그거 보는데. 막 장기들도 다 나오고 말 그대로 다 산산조각이나 사람들이. 맞아. 이거를 이제 필터링 없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30분 후에 남는 거는 전쟁의 참혹함과 허무함밖에 없단 말이야. 직접 보여주는 전쟁의 참혹성이 덩케르크보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더 크다 생각을 했거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또 라이언이란 특정 인물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명의 대원이 희생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 이게 군대에서의 좀 냉정한 정치적 함의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동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를 잘 희생해내는 동료애를 그려낸 전쟁 영화의 교과서 같은 영화지. 그치. 나도 이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연기도 너무 다들 잘했고 이게 몰입이 되잖아 실제로. 나도 이제. 몰입 때 봤지, 내가 몰입하는 거. 못 봤는데? 봤잖아 앞에서. 자꾸 딴짓하던데 자꾸. 재미없다고. 핸드폰으로. 아니, 감동적이라고 보낸 거야. 아니 너 덩케르크가 낫다며. 각자만의 매력이 있는 거지. 근데 매력이 있는데 핸드폰을 왜 봤어? 매력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도대체?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진짜 지극히 너무 현실적인 우리가 알던 전쟁 영화였던 거야. 딱 내가 말했듯이 참혹하다가 딱 정답이었어. 아, 너무 무서운 거야, 난 영화 보다가. 근데 덩케르크는 뭐 후퇴 생존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전쟁의 새로운 모습을 난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난 두 영화가 죽음에 대한 시점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덩케르크 시작은 아까 베테가 말한 것처럼 주인공만 빼고 다 죽잖아.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주인공이 한 번도 돌아보거나 그리워하지 않는 거야. 자기 친구일 수도 있잖아, 그 동료들이. 전쟁은 죽음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게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영화 중반에 자살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근데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고만 있어.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잖아. 죽음이 이렇게 쉬운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반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들이 막 진짜 막 너무 슬프잖아. My mom, she would come home, shook me awake, chatted me up till dawn. It's probably the only time she could get a word in. 엄마 얘기하고 막 엄마 얼마 슬퍼 엄마 얘기하면. 군대에서 엄마 얘기 한번 나오면은 눈물 찔끔 날 때 있잖아, 한 번씩. 그치. 이등병대 훈련소에서 엄마한테 편지 쓰다가 한 번씩 다 울어보지 않았어? 소원. 그래서 좀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쟁을 좀 사람에 맞춰서 좀 작게 초점한 것 같고, 덩케르크는 전쟁의 좀 다른 시각, 생존에 대해서 좀 크게 조명한 느낌이 난 많이 들었거든. 맞아. 근데 또 차이점도 있는데, 생각했던 이 영화의 공통점이 또 있어. 전쟁이라는 사건에서 뭐 살아남는 건 그저 좀 우연이었던 것 같아. 두 영화 전개가 진짜 완전 다르잖아.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거는 두 영화 다 생존은 우연이다. 운이 좋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그려가고 있거든. 전쟁은 정말 무섭다는 것. 혹여 살아남았던 죽었던 모두 다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렇지. 사실 이 두 영화가 당연히 공통점이라면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거잖아. 이 전쟁 속에 이제 이 군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고하게 이제 그러니까 죽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그려졌던 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지. 두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두 영화 자체는 조금 초점을 달리했다라는 게 이제 태진이나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 그리고 호도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애초에 달랐던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은 라이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잘 해주는데 보면은 영화 초반에 그 오마 해변에서 막 어떤 외국말을 하면서 말하는 독일 병사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잖아.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과연 사연이 없을까?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오거든. 예전에 영화 봤을 때는 자막도 그 부분이 안 나왔었거든. 무슨 말 하는지를 아예 몰랐는데 이번에 넷플릭스로 이제 영화를 봤는데 거기엔 자막이 나오더라고. 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무섭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야 또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 아마 그렇겠지. 덩케르크에서도 또 그런 장면이 있잖아. 배 안에서 그 의무병을 들고 처음에 같이 주인공 토미와 같이 뛰던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잖아. 근데 배 안에서 이제 총을 겨누면서 영국말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너는 지금 올라가서 확인을 하라고 총을 겨누면서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국적이 다른 것 때문에 체코인이라서 죽어야 되고 프랑스인이라서 죽어야 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 한 사람 내린다고 해봤자 배가 뜰 것 같아. 덩케르크 영화 안에서는 그 장면이 나는 사실 제일 긴장감이 넘치던 장면이었거든.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감독이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쟤를 죽이고 쟤는 가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생존이라는 덩케르크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제일 긴장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배를 타는데 정원에 초과했다고 못 탄다고 좀 이따 타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맞아. 근데 그 얘기가 결국에는 넌 제로섬 게임이었던 것 같거든. 영국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 멘트 하나가 나오잖아. 너 이렇게 많이 사람이 많이 탔냐고. 그러니까 배의 하중을 넘어선 사람들이 탄 거야. 그치, 그 배에. 그치. 그러니까 논란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실제 고증을 보면은 배 정원에 30배가 넘게 탄 배도 있었대. 30? 뭐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하네. 결국에는 깁슨의 옷을 입은 프랑스인이 죽었잖아. 근데 걔도 이제 불쌍한 건 이름도 없이 그냥 죽었어. 한 번도 이름도 안 불려지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덩케르크는 이제 영화 안에서 이 인물들의 이름 같은 게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좀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먼저 당연히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소수가 이제 이렇게 그 적진 안으로 들어가서 구출을 해오는 내용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각자 인물마다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캐릭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에 비해서 덩케르크는 이제 중심 인물들의 이름이 거의 불려지지가 않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그런 요소가 조금 나로 하여금 영화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름이 없는 주인공일지라도 나는 조금은 이제 어떤 이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이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거의 이 영화가 거의 극에 치달았을 때 마지막에 탔던 배가 이제 침몰을 하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기름이 유출되면서 바다 밖에 이제 생존해 있는 생존자들이 전부 다 기름을 뒤집어 쓰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그 옆에 추락을 하면서 불이 옮겨 붙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결국엔 옮겨 붙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타 죽어. 그래서 이제 배도
똑같이 따라서 타면 안 되니까 마지막 한 사람만 구출을 시키고 나가자라고 딱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주인공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엄청 안도를 했어. 이름은 정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봐왔던 인물이니까 진짜 많이 안도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럽더라고.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로도 보면은 한 40만 명, 그 중에서 이제 3만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살아 돌아온 건데 그렇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 3만 명에 대해서는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나는 오히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계속 라이언 이름만 불리는 거야. 라이언 찾아야 돼, 라이언 찾아야 돼. 사람들이 왜 라이언 찾는데 막 계속 그러면서 너 오히려 더 불편한 거야. 라이언만 엄청난 사람인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근데 또 덩케르크를 봤을 때 이름이 없다는 건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이 또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로 들렸거든. 최근에 봉준호 감독 마더를 봤거든. 거기 원빈 엄마가 혜자인 건 알지? 그렇지. 혜자가 한 번도 이름이 안 불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덩케르크를 보고 이걸 봤을 때 이 역시도 모든 엄마들의 부분적인 모습을 좀 혜자로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설명을 하면 일반화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뭐 그럴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름을 그치. 의도적으로 이제 가림으로써 어느 누군가가 다 그 해당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생존은 본능인데 운 좋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그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되게 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 이제 덩케르크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의 가장 근초적인 본능으로서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생존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 그지?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멋있었어. 아 그래? 괜찮았어. 순간 겁나 당황했네. 누가 얘기했지? 난 논란이 한 줄 알았어. 그 얘기를.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그 배 씬에서 그 결국엔 살아 돌아온 그 친구 한 명 있잖아. 그러니까 프랑스애를 이제 몰아내려고 했던 그 대장 같은 애가 알렉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 생존은 원래 불평등한 거야. 생존은 원래 그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긴 대사가 있는데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난 그걸 딱 들으면서 와, 딱 여기서 완전 메시지를 제대로 던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정작 걔는 살아와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게 좀 죄스럽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좀 너무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불평등한 어떤 생존이라는 하나의 경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도 조금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 딱 보면은 그 살아남은 애 알렉스 걔가 이제 자기는 살아온 게 되게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주인공 토미가 담요를 딱 덮는데 그때 시계 소리가 계속 영화 속에서 나고 있었어. 언제부터 나냐면은 토마디 그 기름 표시판이 고장나고부터 시계를 쳐다보는데 그때부터 그 담요 덮을 때까지 시계 소리가 계속 난단 말이야. 그 담요를 덮는 순간 딱 시계가 멈춰. 살아남았다는 얘기지. 시한부 그런 느낌인 건가? 그치.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은 죽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 비행사한테는. 그래서 그 시계 소리가 멈춤으로써 살아남았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두 영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좋기도 하고 당연히 나쁘기도 했겠지. 사실 뭐 두 영화 너무 다 잘 만든 영화라서 나쁜 부분은 없었지만 개인의 뭐 취향에 따라서 어떤 영화가 좀 더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뭐 어때? 뭐 정리를 한마디씩 한다면? 난 역시 좋았어. 처음 말했듯이. 그러니까 덩케르크가 당연하지. 기존 전쟁 영화들과 다른 시각이 진짜 매력 있었고 그 관점에서 보였던 전쟁의 숨은 의미들이 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더라고. 전쟁의 의미는 파괴라고 생각했어. 나는 항상 때려 부시고 막 건물 부서지고 막 터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반대편에는 생존이라는 것 그런 게 있더라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뭐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게 지금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 나는 조금 다르게 봤던 거는 덩케르크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전쟁 영화고 놀란도 자신의 연출력을 믿고 적도 안 나오고 총도 거의 안 쏘고 피도 별로 안 나오는데 점점 이게 긴장되어가는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잖아. 나는 그래도 영화를 볼 때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해서 이런 연출이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덩케르크를 좀 재미없게 본 사람들은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본 사람들이 많나 봐. 그리고 꽤나 다수인 것 같아. 나는 내 앞에 2명 있어. 그치. 나랑 영화를 같이 봤던 사람들한테 내가 시계 소리 얘기를 했더니 시계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하고 긴장감을 있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면은 이게 과연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좋은 영화의 기준이 좀 개개인마다 다르기는 한데 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감독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도 좋은 영화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전쟁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나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또 심오하게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 각각의 인물에 대한 이제 설정을 통해서 좀 던질거리, 떡밥 같은 것도 잘 준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덩케르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뭐 나도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뭐 태진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나도 아까 뭐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을 빌려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 같은 경우에도 재난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논란이 어떤 자신만의 또 이제 영화 속에서의 어떤 영화적인 세계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하거든.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생존에 대해서 어떤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이제 어떤 자신이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딱 담아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설정, 뭐 이런 어떤 구성, 뭐 어떤 이런 줄거리, 뭐 인물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던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근데 나도 영화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보면은 물론 더 좋긴 하겠지만 나도 영화를 이제 한 번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영화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려운 영화로 많이 다가왔었던 게 있었어. 그냥 단순히 이제 영화를 보고 한 번에 이제 영화의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친절했더라면 나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이입이 되고 어떤 감독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돼서 이제 좀 더 내가 어떤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조금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었나 싶어. 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친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나 중반부까지는 얘네 셋이 뭐 하는 거야. 근데 뭔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그 뭔가 하겠지 후부터 되게 재밌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달려오는 과정에 분명히 지루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래서 불친절한 느낌이 나는구나라고 너희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 그치. 끝을 향해서 달려갈 때까지는 굉장히 좀 지루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중간에는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죽는데 어떤 대책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사령관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분명히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지? 갑자기 막 뜬금없는 좀 장면들이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좀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좀 영화가 흘러가는 게 나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4번째 영화도 같이 한번 봤잖아, 그지? 이번에 내가 감독을 맡아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덩케르크를 논란이 왜 그 수많은 2차 대전 전투 중에 작전 중에 골랐는지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옛날에는 좀 성장하는 시대였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좀 저성장으로 흘러가는 세상이고, 그래서 놀란 감독도
살아남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이라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제 기차 안에서 박수 받는 군인들처럼 우리도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이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 이렇게 슬프게 얘기해. 조금 슬펐어. 되게 슬펐어. 나 또 울 뻔했어. 다음 영화는 어떻게? 슬프게 얘기해. 아니 근데 나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 보여. 진짜. 일찍 들어가야겠다. 내 생각엔 다음 영화는 좀 발랄한 영화로 하자. 그래. 밝고 맑은. 어쨌든 이렇게 네 번째 방송도 봐주신 모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다음 영화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화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 더 열심히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